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계기 방한을 일주일 앞둔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동남부의 력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동해안에 위치한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속도, 궤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북한이 최근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매체는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이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위원장은 우리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다며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은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나름의 수위를 조절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반응을 탐색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내놓은 입장문에서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속 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그 의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정상 만남을 위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판단 자체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극초음속 비행체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발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고 시험 발사가 자체 방위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점,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 앞둔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은 물론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낸 걸로 분석됩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22일 오전 8시 10분쯤. 평양시 남부에 있는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350km를 날아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미는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또 350이라는 거리 자체가 실패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2발 이상이라면은 기존에 좀 안정화된 무기를 약간 훈련 형식으로 시위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2발 이하면은 실험 목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 앞뒀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데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자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조건 없는 만남을 여러 형태로 제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성의를 보여라는 거죠.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적대시하는 국가는 남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이 향후 정세를 지켜보다 신형 ICBM, 화성 20형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통일부가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판문점 견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사 요청에 따른 조치인데요. 혹시나 성사될지 모를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에 대비해 판문점을 비워두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국 CNN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 유의미한 소통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하지만 6년 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직전에 공식 제안을 하고 김 위원장이 즉각 호응한다면 두 사람의 깜짝 회동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일부가 트럼프 방한 기간에 맞춰 판문점 특별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 견학은 없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협의해 정책 고객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특별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사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유엔사 역시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판문점 특별 견학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판문점 견학 일시 중단 조치가 북미 정상의 만남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유엔사가 실무적인 준비 차원에서 판문점을 비워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야간에 열린 열병식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을 비롯한 신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6번째 열병식. 2020년 10월 이후 이번까지 8차례 모두 야간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등장이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화성 20형은 같은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대 바퀴가 11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장착하겠다고 밝힌 그 차세대 ICBM입니다. 엔진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하면 고온과 고압에서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양의 연료로 미사일 추력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 크기는 비슷해도 탄도 중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화성 20형은 다탄도 ICBM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형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화성 16나형도 공개했습니다. 화성 11마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한 신무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열병식에서는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별지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무기로 추정되는 22연장 방사포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무인기 발사 차량도 공개됐는데 자폭 드론을 연달아 날릴 수 있는 다연장 발사기를 차량에 탑재한 형상이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탱크 천마20도 열병식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천마20은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탐지에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군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연설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북한군을 치하하는 데 열병식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군대는 항상 우리 당의 시련을 이기는 힘, 미래를 당겨오는 힘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못할 공적을 쌓아가는 군대를 늘 고맙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어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 해외 작전부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열렬한 격려라는 표현을 쓴 게 대표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강의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직접적인 핵무기 언급이나 대미 대남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열병식에 최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입장을 고려해 연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을 직접 겨냥한 자극적인 메시지보다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메시지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앞으로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불가론 입장을 밝힌 터라 비핵화 문제는 향후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열병식은 자체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우방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결속이란 실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더 없는